올해 가을에 그러니까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만 19 버전이 나왔는데 보통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뭐 버전업 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거를 해소해 주는 버전인 365 버전 365 버전이 소프트웨어마다 다 있더라고요. 365 버전은 이제 버전업 되면은 그냥 버전업 된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, 또 비용도 한번 구매할 때 많은 돈 내는 게 아니고 월 사용료로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처음 구매할 때는 1년치 선불로 내야 되는데 아마 파워 디렉터는 한 10만원 가량 내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뭐 1개월 정도 지나서 뭐 구매할 것을 고려하시면 됩니다. 간혹 무료 다운받을 수 있게 풀어줄 때가 있는데 15 버전 이상이면은 다운받으시면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. 30일 체험판 요거 무료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사이버링크 혹은 파워 디렉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이런 로고 화면이 듭니다. 그리고 버전별로 아이콘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 아이콘 모양 보고도 버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.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. 이 아이콘 모양은 사각형과 삼각형을 조합해서 캠코더 카메라 모양으로 만든 이미지죠. 그리고 이런 인트로 화면이 있습니다. 이런 인트로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는 타임라인 모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. 그 외에 있는 뭐 다른 모드는 타임라인 모드로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타임라인 모드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요 밑에 보면 항상 타임라인 모드로 들어가기 요거를 체크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이 인트로 화면은 안 보이고 타임라인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체크해 놓고 들어가서 다음부터는 이 화면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. 이 화면이 실행하면은 보이는 메인 화면입니다. 우리는 이 메인 화면에 있는 여러 아이콘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익혀야 됩니다. 요즘 고급 소프트웨어의 그 바탕 컨셉이 검은 바탕이라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검은색과 회색 뭐 이렇게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아이콘이 너무 작고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이콘 모양 구별하고 뭐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. 메인 화면은 크게 나누어서 세 구역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구역은 라이브러리 창입니다. 이 창에서 편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소스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각 콘텐츠마다 그 내용을 표시하는 썸네일이 보입니다. 이렇게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인지 구별할 수 있게 작은 그림으로 표시된 요거를 썸네일이라고 합니다. 그림이 뭐 엄지손가락 손톱만 하다고 해서 썸네일이라고 말합니다.
이 썸네일의 크기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화면에 뭐 썸네일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좀 작게 해서 많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. 그 다음 요거는 미리 보기 창이고요. 아래에 있는 이 구역은 타임라인 창입니다. 타임라인이란 말은 시간을 표시하는 라인이다 이런 뜻인데, 시간 능금하고 편집하고자 하는 뭐 대상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창입니다.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 이런 거를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. 뭐 모든 편집은 이 타임라인 창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편집하는 것을 요리하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이 라이브러리 창은 요리 재료가 있는 냉장고에 비유할 수 있고, 또 미리 보기 창은 뭐 모니터이고, 타임라인 창은 도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.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듯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미디어를 끌어다가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세 구역이 있다고 했는데, 세 구역 사이에 잘 보면은 그 경계에 점 5개 아이콘이 보입니다. 이렇게 이 화면 넓이 조절 바라고 하는데,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이 화면 넓이 조절 바를 드래그 해가지고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타임라인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 왼쪽 아래로 쭉 있는 이 아이콘들은 도구 모음입니다. 도구 모음. 뭐 포토샵 같은 데 소프트웨어 있는 그 도구 모음하고도 같습니다. 요거를 뭐 비유를 한다면, 이렇게 이 큰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서재도 있고 뭐 애기 방도 있고 뭐 또 오디오 시스템 갖춰진 그 뭐 리스닝 룸 이런 것도 있고 각 방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, 이 도구 모음은 각각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애기랑 놀 때 뭐 애기 장난감이 들어있는 방에 가야 되고, 독서를 하려면 뭐 책이 많이 있는 서재로 들어가야 되고, 음악 감상을 하려면 뭐 리스닝 룸에 들어가야 되겠죠. 방을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편집을 하려면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도구 모음에 있는 아이콘을 좀 살펴보고,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겠습니다. 요거는 방 이름을 글자로 안 쓰고 이렇게 그래픽 이미지로 붙여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숙달이 되면 뭐 상관없지만, 처음 접하면 이 그래픽 이미지의 이름과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. 이 아이콘은 뭐 영화 시작할 때 딱 하고 이렇게 치는 나무판이 있죠. 이 슬레이트 그림입니다. 뭐 영화 촬영할 때 이 슬레이트 쓰는 이유는, 그 슬레이트 판에 뭐 씬 번호가 몇 번이다, 촬영 장소가 어디다, 뭐그 날짜 이런 정보를 적어가지고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. 그래야 무수히 많은 뭐 이렇게 씬 장면 같은 거 촬영한 거를 구별할 수가 있죠. 이 방을 미디어룸이라고 합니다. 미디어룸 안에는 동영상, 뭐 사진, 음악 이런 그 편집 소스들이 있습니다. 편집하려고 이 미디어 파일을 찾으려면은 이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물론 뭐 디폴트가 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.
그 다음 요거는 FX는 다 아시겠죠? 효과, 뭐 특수 효과입니다. 특수 효과가 들어있는 효과음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효과를 뜻하는 이펙트의 복수 X를 붙여가지고 이펙트, 이 발음하고 똑같아서 쓰는 건데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FX 쓸 때는 소문자 이태릭체로 써야 이 효과를 뜻하는 글자입니다. 그 다음 이 아이콘은 사각형 안에 눈 입자 같은 것이 두 개 들어있어요. 한 화면에 또 화면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. 그림 속의 그림, Picture in Picture, PIP라고 합니다. 그래서 PIP 룸입니다. 이 아이콘 모양은 뭐 분수, 뭐 작은 물 입자 모양인데 이것을 입자룸이라고 합니다. 영상에 작은 입자를 넣는 효과죠. 뭐 사진인데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는 효과를 넣은 거 보셨죠? 뭐 하늘의 별자리 같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만들고요. 요즘 방송에도 무대 배경으로 이런 입자들 많이 있습니다. 이 T자는 텍스트, 즉 자막을 의미합니다. 꼭 타임스체 폰트를 써야 됩니다. 텍스트 혹은 타이틀, 이걸 의미하는 T의 이니셜 T입니다. 자막을 넣을 때는 꼭 이 타이틀 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이 모양은 장면 전환 아이콘입니다. 이 전환 룸으로 들어오면 뭐 전환 효과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아이콘은 뭐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그 페이드 슬라이드 그림이죠. 예, 오디오 믹싱 룸입니다. 오디오를 조절할 때 이 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여기 마이크 그림은 더빙 룸입니다. 나레이션을 하거나 해설을 하거나 이럴 때 더빙 룸으로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. 요거는 DVD 만들 때 챕터를 지정해주는 챕터룸입니다. 요즘 DVD 제작은 잘 안하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요것도 뭐 DVD 제작할 때 많이 쓰는 자막룸인데요. 영화 번역 자막을 넣을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막룸입니다. 그리고 여기 세로 경계선 중간쯤에 이 꺽쇠 화살표가 있습니다. 이것은 폴더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.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죠. 이 썸네일이 너무 많을 때 분류를 해서 폴더에 넣어두는데 이 폴더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. 클릭하면 이렇게 폴더 네임이 보입니다. 그 다음 이제 라이브러리 창 이 상단 가로로 쭉 있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아이콘은 폴더 안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파일을 가져올 때 쓰는 겁니다.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입니다. 외부에서 이제 파일을 가져올 때, 즉 음식 재료를 사서 냉장고로 가져올 때, 이럴 때 씁니다. 그 다음에 이 모양은 퍼즐 그림 맞추는 퍼즐 같이 생겼는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. 플러그인이란 말은
특정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다, 이런 뜻이에요. PIP 하듯이 이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가 이어폰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어폰은 플러그 꼽지 않으면 이어폰 자체만으로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, 어떤 오디오 기기에다가 플러그를 꼽으면 성능을 발휘합니다. 파워 디렉트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쓸 때 이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. 카메라 여러 대를 사용해서 찍는 그 멀티캠이라든지, 테마별로 그 샘플 영상에 소스만 딱 바꿔 놓으면 되는 테마 디자이너 등등, 이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거는 미디어 컨텐츠 옆에 있는 꺽쇠 화살표, 요거를 클릭하면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. 예를 들면 컬러 보드라든가 배경음악 이런 거 불러서 쓸 때 사용합니다. 이것은 동영상, 사진, 음악 이런 아이콘이죠. 미디어 종류를 지정해 주는 아이콘입니다. 기본으로 모두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. 활성화라는 건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.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비활성화되어서 썸네일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. 썸네일 종류가 보이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 안 보인다, 이런 뜻이죠. 이거는 썸네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썸네일을 찾기가 힘들 때 미디어 종류를 지정해주면 그 종류 미디어만 보이게 되니까 좀 더 찾기가 쉽겠죠. 이거는 미리 보기 창입니다. 미리 보기 창인데,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을 보면 처음에 있는 삼각형은 플레이 버튼이고, 사각형은 스톱 버튼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있는 요거 세 가지 아이콘은 프레임 편집 버튼입니다. 프레임 편집 버튼. 프레임 편집은 아주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편집할 때 한 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버튼입니다. 왼쪽과 오른쪽 한 프레임씩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. 앞으로 뒤로 보낼 수 있고요. 가운데 있는 거는 이동 단위를 설정합니다. 예를 들어서 5프레임이라고 설정해 두면 클릭할 때마다 5프레임씩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거죠. 디폴트는 한 프레임.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. 그 다음에 요 카메라 모양 아이콘은 이제 사진으로 저장하는 거죠. 요거를 클릭하면 이 영상 내에서 보이는 요 순간이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.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됩니다. 요거는 미리 보기 화면에 그 정보를 설정하는 건데요. 미리 보기 품질은,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자반 편집을 할 때 컴퓨터 스펙이 못 따라갈 때 이럴 때 미리 보기 화면이 버벅거립니다. 버벅거린다는 말 아시죠? 화면이 끄뻑끄뻑 한다든가 이렇게 안 가고 정지됐다가 한꺼번에 확 간다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데, 미리 보기 화면의 해상도를 조금 넓게 설정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집니다. 그리고 눈금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미리 보기 화면을 분리합니다. 분리하면은 확대 축소가 가능하니까 섬세한 편집할 때 화면을 좀 자세히 봐야 될 때 미리 보기 화면을 크게 해서 보면 잘 보이겠죠.
물론 뭐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클립을 활성화하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 이런 포인트들이 나타납니다.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마우스 포인터가 이 화면 위에 가면 이 좌우장어 화살표가 있는 이런 커서가 나옵니다. 이때는 화면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위치를. 또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원이 있는데 이 원둘레로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면은 회전하는 모양의 이런 커서가 보이게 됩니다. 이때 드래그하면 화면이 회전을 합니다. 플러스 표시가 축인데 이 축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우측 상단 모서리에는 포인트가 흰색 동그란 점 있고 밑에 또 파란색 네모 포인트가 있습니다. 포인트가 적어 가지고 마우스를 좀 세밀하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커서도 이 모양이 다릅니다. 흰색 동그란 포인트 위에 갔을 때와 밑에 파란색 사각형 위에 마우스 커서 갔을 때 다릅니다. 이것 각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위에 하얀 점 위에 가져가면 크기 조절을 합니다. 크기 조절을 합니다. 요거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.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사각형 위에 가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게 됩니다. 그리고 아래 반을 차지하는 타임라인 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편집 작업은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지요. 타임라인 좌측에 있는 아이콘들을 살펴볼게요. 좌측에 있는 아이콘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요거는 영상을 의미하는 필름 모양 그림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.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. 이 의미는 트랙을 추가한다 하는 아이콘입니다. 트랙 추가. 뭐 비디오 트랙, 오디오 트랙, 효과 트랙 뭐 이렇게 트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타임라인 창 전체 크기에 맞춰보는 아이콘입니다. 클립이 작을 때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뭐 화면 전체 작은 게 화면 전체로 보이니까 확대해서 크게 보일 것이고, 화면에 클립이 많아서 두 화면, 세 화면 이렇게 넘쳐져 있을 때는 이 아이콘 클릭하면 한 화면에 다 보이게 되니까 이제 작게 보이겠죠.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숫자는 트랙 번호입니다. 1번 트랙이 제일 바탕이 되는 트랙입니다. 프리미어나 베가스 같은 다른 그 편집 소프트웨어에는 1번 트랙이 제일 위에 있는 트랙인데, 파워 디렉터만 1번 트랙이 제일 밑에 있는 트랙입니다. 그리고 파워 디렉터도 최신 버전은 또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. 트랙을, 아래 위 트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위에 있는 것은 비디오 트랙, 아래에 있는 것은 오디오 트랙이지요. 영상은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트랙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.
그래서 비디오 트랙, 오디오 트랙 구별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 거죠. 뭐 이거는 뭐 눌러서 뭐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시만 해주는 그림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네모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요거는 트랙 숨김 아이콘인데요.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 이 체크 표시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트랙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. 또 다시 클릭하면 체크 표시가 보이고 이 트랙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. 이것도 토글 스위치죠. 그 다음에 이 자물쇠 모양 아이콘은 트랙 잠금입니다. 트랙 잠금. 트랙 잠금은 이 트랙 전체를 고칠 수 없게 잠그는 겁니다. 이 트랙 전체 편집을 다 끝내서 다른 편집하다가 건드려서 또 이상하게 돼버릴까봐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도록 잠그는 겁니다. 아이콘이 너무 작아가지고 잠겼는지 열렸는지 구별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잘 익혀서 눈에 익으면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뭐 효과 트랙, 그리고 자막 트랙, 그리고 더빙 트랙, 그리고 뭐 배경음악 트랙 이런 걸 표시합니다. 클립의 활성화와 비활성화인데요. 이 활성화된 클립은 요 썸네일 그림 요거 제외하고는 모두 하늘색이고 비활성화된 클립은 회색입니다.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편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편집하는데 지우려고 딜리트 키 누르면 이 활성화되어 있는 클립이 지워진다 이런 뜻이죠. 활성화 비활성화 잘못해 놓고 뭐 딜리트 하면 엉뚱한 그 클립이 지워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죠. 요거 뭐 컷이란 말이 있는데 컷이란 말은 이 컴퓨터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. 마우스 포인터는 화살표인데 활성화된 클립 위로 가져가면 이런 모양의 커서가 보입니다. 이렇게 바뀝니다. 이때 드래그하면 클립의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커서 모양은 꼭 잘 눈여겨서 익혀둬야 됩니다. 그래야 컴퓨터가 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. 예, 클립의 제일 오른쪽 끝 라인으로 가면은 커서가 이렇게 바뀝니다. 이것을 트리밍이라고 그러는데요. 어, 제일 뒷부분에서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뒷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왼쪽에 가도 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우측으로 드래그 하면 앞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클립 상단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이 초록색 줄이 있습니다. 초록색 라인이 있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가 요 라인 위에 가면 이 커서가 아래 위 화살표로 바뀝니다. 이때 드래그 하면은 투명도가 점점 불투명하게 흐릿해지는 거죠. 끝까지 내리면 안 보이게 되고요. 또 이 영상을 이어 붙일 때 클립 끝에 바짝 붙여야 됩니다. 조그만 공간이라도 비어 있으면은 영상이 껌뻑하죠. 한 프레임, 두 프레임, 뭐 30분의 1초라도 비면은 블랙이라고 해서 껌뻑거립니다. 그래서 빈 공간 없이 잘 붙여야 되는데 이때 잘 붙었다는 뜻이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보여줍니다. 이 파란색 라인이
보여야 빈틈없이 잘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. 그 스냅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이렇게 탁 붙습니다. 이어 붙일 때는 이 파란색 라인 꼭 확인하고 붙여야 됩니다. 그다음에 마우스가 시간 그 눈금자 있는 그 위로 가면 커서가 이렇게 변합니다. 이때 좌우로 드래그하면 그 눈금이 커지고 적어지고 합니다. 뭐 세밀하게 봐야 될 때 눈금을 키워놓고 보거나 또 눈금을 좀 줄일 때 이럴 때 드래그 하면 됩니다. 그 다음 이 타임라인 빨간 줄이 타임라인인데요. 타임라인 상단에 보면 이 삼각형 역삼각형 이 있습니다. 요 역삼각형 요거를 요 타임라인 헤더라고 그러는데요. 요 헤더를 드래그 하면은 타임라인이 그냥 쫙쫙 따라서 움직입니다.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면은 막 빠르게 앞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. 영상 클립상에서 우클릭하면은 이 영상 클립에서 편집할 수 있는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. 주로 오디오, 비디오 분리 뭐 이런 메뉴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근데 보통 이제 메뉴 사용하는 거 보면은 그 메인 메뉴에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찾아 들어가거나 또 단축키 사용하거나 하는데 이거는 이 수준을 말해줍니다. 그래서 단축키 많이 쓰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. 파워 디렉터에서 뭐 유용하게 쓰는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는데요. 뭐 이거는 컨트롤 C, 뭐 컨트롤 X, 컨트롤 V 이거는 뭐 거의 다 아시겠죠. 설명 안 드려도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아마. 뭐 이런 단축키는 컴퓨터 기본 사용 단축키인데 이거는 뭐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죠. 이거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. 이거 직접 사용을 자주 해야 됩니다. 이 파워 디렉터 단축키 많이 있는데요. 제가 자주 쓰는 거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편집을 요리에 비유를 했는데요.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 재료를 주문할 때는 그 일반 택배로 오면 시간이 걸려서 상할 수가 있으니까 퀵 서비스로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내가 찍은 영상을 미디어룸으로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올려야 되는데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음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퀵 서비스로 불러온다. 그래서 퀵 서비스의 이니셜 Q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컨트롤 Q. 파일을 불러올 때는 컨트롤 Q. 그 다음에 요리 재료로 이 생선을 가져왔다고 하고 이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가리하고 꼬리를 자르는데 이 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흥부 톱질하듯이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하면은 안 되고 단칼에 탁 하고 잘라야 됩니다.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그 영상 클립 자르기 할 때는 탁 하고 잘라야 된다. 그래서 이니셜 T를 기억하세요. 그래서 컨트롤 T입니다. 자르기 할 때는 컨트롤 T. 같은 의미로 기억하기 좋게 사진 찍을 때 팍 찍는다 그러세요. 컨트롤 P. 정리하면 미디어 파일 불러올 때 빨리 불러와야 되니까 컨트롤 Q. 클립 분할 자르기 할 때 한 칼에 탁 잘라야 되니까 컨트롤 T. 사진으로 저장할 때는 사진을 팍 찍으니까 컨트롤 P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세 가지 단축키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유용하게
쓰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스페이스바는 플레이 스톱하는 보탄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정확하게는 뭐 플레이 스톱이 아니고 플레이 포즈죠. 일시정지. 예, 뭐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뭐 조그마한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클릭하려고 애쓰지 말고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좋다는 말입니다.